속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4,000파운드 초고성능 엔진 생산. KF-21 전투기 엔진, 활주 시험, GE와 롤스로이스가 말하는 한국 엔진 기술. KF-21는 레이더 같은 장비와 미사일 등을 자유롭게 통합할 수는 있지만 수출은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이 미국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KF-21위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위 엔진을 면허 생산하고 있으며 국산화율은 40% 정도이다. 소재부터 부품, 가망 인증까지 국내 엔진 최다 생산 기업 역시 고군분투할 만큼의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발이 어려운 항공 엔진이지만 무인기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인기용 엔진은 개발 기술뿐만 아니라 엔진 자체를 수입해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제규범인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미사일 테크놀러지 컨트롤 레짐, MTCR에 따르면 미사일 및 무인기 수출, 그리고 관련 장비와 기술은 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 무인기와 엔진 등 자체 개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래 전장에서 병력의 손실과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를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정부의 주도하에 항공 엔진 국산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국산 엔진을 장착할 수 있다면 KF-21의 국산화율은 80% 이상을 달성하게 된다. 수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엔진을 기반으로 무인기 기술 개발 등의 발전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첨단 엔진 국산화 개발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데 이 부분이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기에 이번에 방사청장도 나서서 힘을 모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 정보를 자세히 전달드릴게요. 세계로 뻗어나기 위해 도약하는 한화, 그리고 민, 관, 궁이 합쳐 더 큰 시너지가 될 거라는 확신이 찬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항공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가 저밀령 개국도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높은 수출 통제 등을 통해 이 국가들은 항공 엔진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KF-21, 수리온 등의 항공기에도 외국산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를 수출할 상황이 되면 엔진 생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추후 제약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첨단 엔진 국한화를 위해서 민, 관, 군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 민간 기업 대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0,000대 이상의 항공 엔진을 생산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R&D 센터를 설립해 항공 엔진 개발의 국내 생산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으면서도 2028년까지 엔진 연구 인력을 현재 250명에서 최대 8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요. 또한 인공지능 기술인 AI 기술을 적용해 개발 역량을 고도화하여 민, 관, 군의 협력을 통한 첨단 엔진 국산화에 앞장선다고 해요. 이러한 첨단 엔진 국산화를 위해 석종건 방위산업청장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세미나에서 우리 기술을 통해 만든 엔진을 국산 전투기에 적용해낸다면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석 방사청장은 방사청과 공군, 업체, 학계가 모두 힘을 모아 올 연말까지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수리하겠다 밝혔어요. 세계 7번째 독자 항공엔진 기술 보유국이 되기 위해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응원합니다. 2. 화약고로 돌변한 발트해, 나토 러시아, 그림자 전쟁, 충돌. 러시아가 서방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그림자 전쟁을 벌이고 이를 막으려는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충돌하면서 발트해가 새로운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14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그림자 전쟁이란 직접적인 전쟁 대신 중요시설 공격, 사이버 공격, 허위정보 유포, 선거 간섭 등을 통해 상대국의 불안과 분열을 부추기는 것으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도 불린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독일 호위함 F-223은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최첨단 해군 자산 중 하나인 호위함 머큐리와 머큐리가 호위 중인 유조선을 발견했다. 앞서 발트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F-223은 이들 선박의 뒤를 쫓다가 강력한 감시 장비를 보유한 헬기도 출동시켰다. 하지만 러시아 호위함이 플레어, 미사일 회피용 섬광탄을 쏘며 대응함에 따라 헬기는 결국 물러나야 했다. 이 사건은 발트해에서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 격화되고 있는 대치 상황의 한 예로 WSJ은 발트해 냉전 이래 핵심 화약고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9일에도 발트해에서는 중국 소유의 벌크선이 핀란드와 리투아니아, 독일과 스웨덴을 각각 연결하는 데이터 케이블을 절단했다는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다. 조사관들은 이 배가 러시아 정보부의 유도로 닻을 내리고 끌어 케이블을 끊었다고 보고 있다. 서방 관계자들에 따르면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 군함은 나토 군함에 경고 사격을 가했고 러시아의 강력한 전파 교란 시스템은 유럽의 항공교통을 방해했고 러시아 전투기는 발트해 상공에서 연합군 정찰기에 연료를 버리는 위험한 행동을 감행했다. 군사적 신호를 넘어 사보타주, 파괴 공작도 횡행했다. 발트해 해저에 깔린 데이터 케이블과 가스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정보부와의 연계가 의심되는 상업용 선박에 의해 공격받았다. 국제특송기업 DHL을 이용해 상업항공기의 방화장치를 운반한 사건이나 런던의 우크라이나 소유 부지 방화 공격, 폴란드 쇼핑몰 화재 등도 러시아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서방은 보고 있다. 브루노 칼 독일 연방정보국 국장은 지난달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 위협이 너무 커지고 있다면서 피해국 중 하나가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 발동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나토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이를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대응하는 집단안보 체제를 조직 운영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나토 회원국들은 발트해 해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설립하고 러시아 공작의 증거를 수집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지금까지는 긴장을 완화하는 쪽으로 대응했지만 앞으로 독일과 다른 나토 동맹국의 해군이 발트해에서 존재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가 적극 대응을 천명한 이상 발트해에서의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발트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이 가한 경제 제재를 피해 발트해를 통해 석유와 무기 등 주요 물자를 운송하고 있다. 또 발트해에는 1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 해군기지가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도 부동항 해군기지를 두고 있지만 시리아 정권이 붕괴된 상황에서 기지를 잃게 된다면 발트해 의존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나토 회원국은 러시아 공작에 의한 민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섰다고 WSJ은 전했다. 핀란드는 주요 인프라 기업이 백업 케이블과 비상 계획을 구축하도록 돕고 독일은 해운사 등 일부 기업들의 하이브리드 전쟁과 관련해 자세한 브리핑을 제공하고 있다. 3. 전투기가 드론 정보 받으며 싸운다. 핀란드 방산기업 KAI와 통신기술 개발. 국방 분야 연구개발의 비용 상승으로 여러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드론, 무인기, 기술이 전쟁터에서 갖는 영향력이 입증되기도 했다. 우리가 한국 기업과 손잡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개발하는 이유다. 퍼 요나스 트롤소스파트리아 핵심 고객 디렉터는 지난 12일 서울 중고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조선비즈와 만나 한국항공우주 55,400원 검은색 위쪽 삼각형 300.54% 와 MUMT용 데이터 전송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파트리아는 핀란드를 대표하는 방위산업, 방산 기업이다.
1921년 설립돼 올해로 103년 차를 맞았다. 파트리아는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육해 공장비를 모두 다루는 기업이다. 대부분 방산 기업이 전투기나 전차, 전투함 등 특정 제품에만 집중하는 것과 달리 파트리아는 이 모든 제품을 아우르고 있다. 파트리아의 대표 제품은 장갑차다. 이 회사 장갑차는 여러 구성 요소를 조합하는 모듈형으로 설계돼 유지보수가 용이하면서도 안전성과 이동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폴란드와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도 도입했다. 트롤소스 디렉터는 파트리아는 장갑차 기술에 강점을 갖고 있지만 핀란드는 전통적으로 정보통신 분야 강국이라며 최신 전투체계에 사용하는 통신 장비에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MUMT는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는 작전 개념이다. 유인 전투기의 조종사가 가진 경험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작전을 수행하는 동시에 위험하거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무인 항공기가 우선 진입해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트롤소스 디렉터는 멈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인 전투기와 무인 항공기가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라며 무인 항공기가 수집한 정보를 유인 전투기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종사가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돕는다고 말했다. 파트리아는 KAI뿐 아니라 다른 방산 기업들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트롤소스 디렉터는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도 만나 전투기와 전투함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다른 방산 기업들과도 만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파트리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무인 전투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반자동 박격포 네모가 대표적이다. 네모는 파트리아와 핀란드군이 함께 개발해 스웨덴에도 수출했다. 지난 9월 미군이 진행한 시연에서도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했다. 트롤소스 디렉터는 박격포를 다루는 군인들은 폭발과 소음에 노출돼 있고 기동성도 떨어진다며 무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아군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